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 선생님은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머리는 좋은데, 재주는 많은데, 눈치가 빠른데. 그 말 뒤에 항상 무언가가 따라붙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더 잘 안 되느냐고. 선생님은 누구보다 빠르게 상황을 읽었고 누구보다 먼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영민함이 선생님 자신을 위해 쓰인 날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늘 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었고 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면서 정작 선생님 자신의 일은 늘 뒤로 밀려났던 건 아니셨습니까? 저 박서연은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머리 좋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그 머리를 써본 적 없었던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를, 그리고 이번 2026년 7월 드디어 그 영민함이 선생님 자신을 위해 빛을 발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 이번 7월은 빠르게 밀어붙이는 달이 아닙니다. 머리로 길을 찾되 마음으로 속도를 낮추는 달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복잡하고 몸이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7월 전체 운,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 풍수 비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선생님께 오는 복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선생님과 그 소중한 분 모두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신생이라는 글자를 명리학으로 들여다보면 밝고 당당하게 드러나는 큰 태양의 불기운이 날카롭고 가공된 금속의 기운과 함께하는 형상입니다. 병화, 숨기기보다 드러내고 밝게 빛나는 태양의 기운. 신금, 세밀하게 따지고 빠르게 판단하며 상황을 꿰뚫는 날카로운 기운.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유쾌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빠르고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세밀하게 살피는 힘이 있습니다. 눈치도 빠르고 상황 판단도 빠르고 위기에서 길을 찾는 재주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막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재빨리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저앉기보다 어떻게든 살 길을 만들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영민함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용당하고 오해받으셨습니까? 재주가 많으니 남의 일에도 자꾸 불려나갔고 눈치가 빠르니 상황 정리는 늘 선생님 몫이었습니다. 강해 보이니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고 밝아 보이니 아무도 선생님의 지친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웃음 뒤에 아무도 몰랐던 눈물도 있었고 억울함을 삼키며 다시 길을 찾아야 했던 날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강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영민한 사람도 기대어 쉴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7월 하늘이 드디어 선생님께 말을 건넵니다. 이제는 그 영민함을 남이 아닌 선생님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이 왔다고,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먼저 아껴도 된다고, 선생님의 인생에는 아직 새로운 기회와 기적이 남아있다고, 개인 사주에 따라 그 흐름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번 7월의 기운이 병신생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7월 전체 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 7월은 명리학에서 을미월이라 부릅니다. 하늘에는 부드럽고 유연한 풀의 기운이 흐르고 땅에는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품은 단단한 흙의 기운이 자리를 잡는 달입니다. 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에게 이번 7월은 머리로 길을 찾고 마음으로 속도를 낮춰야 하는 달입니다. 좋은 생각은 많이 떠오릅니다.
해결책도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빠르게 판단하면 주변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거나 말이 앞서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느끼는데 상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내가 아는 것을 바로 밀어붙이기보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천천히 꺼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달은 움직임이 있는 달입니다. 연락이 오고 사람이 찾아오고 예전에 이야기했던 일이 다시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돈 문제나 문서 문제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속 시원하게 끝나는 달이라기보다는 여러 조건을 비교하고 조정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달입니다.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이럴 때 조급함보다 판단력을 써야 합니다. 빠른 머리는 복이지만 빠른 결정은 때로 손해가 됩니다. 가족운도 따뜻한 흐름을 보입니다. 혹시 그동안 가족에게 너무 강한 모습만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까? 늘 괜찮다고 말하며 속마음을 숨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번 달에는 조금 솔직해져도 괜찮습니다. 고맙다면 고맙다고 표현하십시오. 진심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태어난 시간과 사주에 따라 개개인의 운은 달라질 수 있으니 명리학적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제 재물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재물운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7월의 재물운은 흐름을 다시 계산하는 달입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새롭게 따져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에는 예상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기기 쉽습니다. 병원비, 집수리비, 세금, 보험료, 가족 경조사비, 자식이나 손주 관련 비용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달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지출과 필요한 지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원래 계산이 빠른 분이십니다. 돈의 흐름을 제대로 보면 새는 구멍을 누구보다 잘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통장 내역, 자동이체, 카드 사용, 보험료, 관리비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반복해서 나가는 돈을 정리하면 재물운이 가벼워집니다. 투자나 돈거래는 조심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정보에 빠르고 기회를 잘 잡는 편이십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정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좋은 기회라고 말하거나 지금 아니면 늦는다고 재촉하거나 지인이 함께하자고 권하면 바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번 달에는 빠른 정보보다 확실한 근거가 중요합니다. 문서 없이 말로만 하는 돈거래, 급하게 들어가는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문서 기운도 이번 달 중요하게 올라옵니다. 이번 달 부동산 매도운은 정보를 새로 정리하면 움직이는 운입니다. 한 곳만 보고 기다리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비교하는 것이 선생님 스타일에 맞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말을 여기저기 흘리면 오히려 매물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중심으로 하되 시세와 조건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설명, 흐릿한 사진, 불분명한 세금 문제, 애매한 잔금 조건이 있다면 이번 달에 반드시 손보셔야 합니다. 초반에는 말이 많고 결과가 느릴 수 있습니다. 중순 이후에는 예전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 다시 조건을 묻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말솜씨로만 상대를 잡으려 하지 말고 숫자와 문서를 차분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말보다 자료가 더 큰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번 달 재물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빠른 머리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 그것이 이번 7월 선생님께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늦게 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제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건강운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쉬어야 다시 날이 섭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병화와 신금의 기운이 있어 몸속에서 열과 건조함이 부딪히기 쉽습니다. 이번 병오년의 강한 불기운과 7월 을미월의 뜨거운 흑기운이 더해지면
폐, 기관지, 피부, 혈압, 심장, 눈, 두통, 어깨, 목, 위장, 소화기를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입이 마르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기침이 오래 가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생각이 많아지면 몸이 긴장합니다. 잠을 자도 깊이 못 자고 낮에는 피곤한데 밤에는 머리가 바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밤늦게 휴대폰을 오래 보거나 돈 걱정과 가족 걱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복잡한 이야기와 큰 결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쉬게 해야 몸도 회복됩니다. 관절과 낙상도 조심하십시오. 원숭이띠는 원래 움직임이 빠른 띠입니다. 하지만 몸은 마음의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욕실, 계단, 비 오는 길, 주차장에서 발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목, 어깨, 허리,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무거운 물건을 혼자 드시지 마십시오. 이번 달에는 민첩함보다 안정이 복입니다. 정기 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 비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입니다. 억울했던 일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이용당했던 기억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젊은 시절 선생님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내 재주를 남을 위해 먼저 썼고 내 판단력을 가족을 지키는 데 먼저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가족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편안해야 집안에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번 7월의 건강운은 겁낼 운이 아닙니다. 미리 챙기면 좋아지는 운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들어오는 복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소중한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제 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풍수 10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띠, 돼지띠, 말띠, 용띠, 쥐띠, 호랑이띠, 양띠, 뱀띠, 토끼띠, 닭띠, 개띠 선생님들의 풍수와 완전히 다릅니다. 병신생 선생님은 밝게 빛나는 불의 기운과 날카롭고 정밀한 금속의 기운을 함께 타고나셨기 때문에 풍수도 그 기운에 맞게 따로 처방을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책상과 서류함,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십시오. 병신생 선생님들은 정보가 복잡해지면 머리가 더 바빠지고 머리가 바빠지면 돈 판단이 흐려집니다. 오래된 명함, 필요 없는 연락처, 지난 계약서, 헷갈리는 메모, 쓰지 않는 앱을 정리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곧 이번 달 가장 강력한 재물 개운법입니다. 두 번째 비법입니다. 집안 서쪽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과 인연이 깊습니다. 서쪽에 먼지 쌓인 물건이나 고장난 금속 물건, 쓰지 않는 전자제품이 있다면 치우십시오. 서쪽이 정돈될수록 선생님의 재물 판단력이 맑아지고 문서운도 함께 살아납니다. 세 번째 비법입니다. 집 안 북쪽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북쪽의 물기운은 이번 달 뜨거운 불기운을 식혀줍니다. 북쪽이 너무 어둡거나 막혀 있다면 정리해 보십시오. 깨끗한 유리컵에 맑은 물을 담아두거나 차분한 조명을 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물건을 너무 많이 늘어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병신생 선생님께는 시원하고 비워진 공간이 가장 큰 개운입니다. 네 번째 비법입니다. 지갑과 통장을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이번 달에는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갈 수 있으니 들어오는 돈보다 남는 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수증을 모아두지 말고 자동 이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해지 가능한 구독료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큰 재물운은 작은 지출을 막는 데서 시작됩니다. 선생님은 계산을 시작하면 누구보다 잘하십니다. 이번 달에는 그 장점을 꼭 쓰셔야 합니다. 네, 다섯 번째 비법입니다. 현관을 환하고 정돈되게 유지하십시오. 오래된 신발, 고장난 우산, 택배 상자는 바로 치우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두고 밝은 조명을 켜두십시오. 선생님은 사람 인연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분이십니다.
현관이 밝아야 좋은 인연이 머뭇거리지 않고 들어옵니다. 6번째 비법입니다. 거실을 밝고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원숭이띠 선생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신문과 잡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해 보십시오. 거실 한쪽에 가족 사진을 정갈하게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은 집안의 따뜻한 기운을 키워줍니다. 7번째 비법입니다. 이번 달에는 따뜻한 금빛이나 맑은 흰색 계열의 옷과 소품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색상들은 선생님의 타고난 병신생의 기운을 보호하고 이번 7월의 뜨거운 열기를 차분하게 다스려줍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결정을 앞두셨다면 이 색상의 소품을 가까이 두십시오. 선생님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밝은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8번째 비법입니다. 안방과 침대 밑을 가볍게 비워내십시오. 잠자는 공간이 가벼워질수록 머리도 쉬고 몸도 편안해집니다. 이불과 베개 커버는 자주 세탁하십시오. 밤에는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몸을 쉬게 해야 이번 달에 복이 들어옵니다. 9번째 비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정확히 보고 선택한다. 내 재물은 필요한 곳으로 모인다. 좋은 문서는 좋은 때에 열린다. 이 짧은 말들이 하루의 기운을 바꾸고 하루의 기운이 한 달의 운을 바꿉니다.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말의 재치가 운을 만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가벼운 말보다 복을 부르는 말을 이번 달에는 쓰셔야 합니다. 10번째 비법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픈 곳 없이 하루를 보낸 것, 누군가의 안부를 들은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은 것, 이런 작은 감사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에게 이번 7월의 평안한 복이 가장 가깝게 머물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 선생님은 평생 누구보다 빠르게 세상을 읽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 박서윤은 오늘 선생님께 꼭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영민함을 정작 선생님 자신을 위해 쓰신 날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늘 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었고 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나섰으며 정작 선생님 자신의 일은 늘 뒤로 밀려난 건 아니셨습니까? 누군가는 선생님을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선생님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생님께 지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 재주를 아낌없이 쓰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먼저 길을 찾아내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의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왔고 유쾌하게 사람을 품었으며 수많은 위기를 지혜로 넘겨온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거울 속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름이 늘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은 선생님이 치열하게 살아낸 시간의 훈장입니다. 흰머리가 늘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흰머리는 수많은 계절을 건너온 지혜의 색입니다. 선생님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7월은 선생님께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영민함을 자신을 위해 써도 된다고, 이제는 행복해져도 된다고, 이제는 빠르게 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아직 배우고 싶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가보고 싶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루고 싶은 작은 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선생님 자신을 사랑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7월이 그리고 남은 2026년이 평생 남을 위해 써온 그 영민함의 보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 박서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빛나는 재주를 선생님 자신을 위해
마음껏 펼치십시오. 선생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